그럼 지금부터 법 역사학파 중에서 한 명인 사비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니는 1779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을 했고요. 21살이 되던 1800년에 마브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810년부터 베를린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을 하게 돼서 꽤 일찍부터 출세를 한 편에 속하는데요. 1861년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원군이 집권하기 2년 전쯤에 베를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비니의 법 역사학파적 관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아직 독일 전체가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일에서 통일민법전이라는 게 제정운동이 벌어집니다. 통일민법전 제정운동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옆나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프랑스는 나폴레옹이 집권한 이후에 대대적인 개혁을 시행하게 되는데 프랑스가 1804년에 통일민법전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807년에 통일상법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프랑스 전체에 적용되는 근대적 입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독일에서도 독일 민법전, 통일민법전을 제정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전에 제정하는 사람들은 자연법론자들이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자연법론자들은 개별적인 사회가 어떤 특성을 갖고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오거나 말거나 인간은 보편적 진리, 보편적인 규범을 발견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이 다른 것과는 관계없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인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규범을 도출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독일 통일 민법전을 제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비니는 법 역사학파로서 독일 안에 아직도 분열되어 있는 공국들과 왕국들은 그 나름대로 역사적 과정이 있고 역사적 전통이 또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이 통일민법전을 제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독일 통일민법전 제정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독일 통일민법전에 반대를 하면서 한 사회, 한 지역의 역사적 과정 혹은 민중정신과 민족정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오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제정이 되는가 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비니가 민족정신 또 민중정신이 어떤 식으로 법으로 이렇게 도출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비니는 우선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공동체에 속한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그 공동체가 가진 민중정신을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비니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사고 단위는 공동체, 민족이나 지역사회인 거죠. 민족이나 지역사회고 그 민족이나 지역사회는 공통된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갖게 되는데 한 개인은 그 개인의 행동은 그 민중의식과 또 민족정신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민중정신과 민족정신의 욕구 그것의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추수하는 시기에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뭔가 축제를 열고 싶다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사회가 가진 공통된 민중의식을 그 사람이 표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수 시기가 되면 함께 축제를 열고 하는 관습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습이 결국에는 민중정신과 그 사회의 민중정신과 민족의식을 표현하는 최초의 법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관습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추석이 다가오면 어떤 행동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경우에 그 혼인에 대한 그 사회에 민중정신과 민족정신이 있는데 그래서 그 혼인의 양식과 그 혼인의 관습도 결국에는
그 사회 전체의 민중정신과 민족의식을 표현한 형태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관습으로 굳어지는데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이 관습은 민중정신과 민족의식을 표현해서 규범이 된 최초의 법 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관습만으로는 사회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사회의 각각의 관습들은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실정법으로 규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외양간이다 혹은 창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는 건물이다 라고 개별적으로 사고하던 그런 식의 사고가 이제는 추상화돼서 부동산이라는 개념으로 체계화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일일이 밥 가는데 소가 필요하다라는 약속, 또 돈을 얼마 빌려줬고 얼마 지나면 그걸 갚아라는 약속, 또 이번에 감자를 얼마를 빌려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자를 일정한 만큼 돌려달라는 약속, 이런 개별적인 것들의 관습이 계약이라는 용어로 추상화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습으로 이어져 오던 민중의식, 민족의식이 이제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추상적인 용어로 정립이 되고 그 추상적인 용어는 결국에는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의 어떤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입법자는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민중의식을 대리해서 법이라는 실정법이라는 형식으로 도출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법자는 법을 실질적으로 도출해내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도출된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대리해서 법으로 형상화해내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입법자가 실질적인 법을 도출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민중의식을 실질적인 법 형식으로 도출해내는 존재는 누군가라고 하면은 이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게 연구를 하고 또 이러한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이해한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법률이 추상화된 개념으로서 법률이 어떻게 형성됐을 때 그것이 실제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한다는 기술적인 능력도 가진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의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도출해내는 능력과 또 그것을 법이라는 형태의 어떤 기술적인 재정과 집행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학자고, 그래서 이 법학자가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형상화해내고 그래서 밝혀진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대변하는 개념, 그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대리해서 최종적으로 법이라는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입법자다. 그래서 결국에는 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 법을 도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실제 입법자가 아니고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사비니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비니는 결론적으로 이 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국가에서 실정법으로 규정된 이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해석할 때는 입법자의 의도가 아니고 민중의식과 민족 정신에 의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실정법으로 제정된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정법에서 사용된 개념들, 그 개념들은 결국에는 민족 정신과 혹은 민중 정신의 추상화에 의한 그러한 형태로 굳어 나온 게 그 법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학자들은 이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추상화된 법적 개념들을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을 대변하는 형태로 체계화시켜서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 민중의식과 민족의식에 의한 개념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임무로 생각하고, 그래서 법학자들은
이 어떤 사회에서 제정된 이 법 개념들을 체계화시키고 이 체계화시킨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그것을 연구하는 게 법학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법 역사학파들의 관점은 나중에 개념법학이라는 걸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러한 그 개념을 중시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체계화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판덱텐식 법학 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판덱텐식 법학 체계는 먼저 이 재정법, 실정법에서 정해놓은 개념들을 추상적으로 먼저 뽑아내서 서로 간에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떻고 이렇게 먼저 체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건이나 법을 해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이 공통된 이 개념을 갖고 와서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이런 형태가 판덱텐식 법체계라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판덱텐식 법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형법을 보면은 형법은 1조에서 뭐 16조 조금 더까지 이 형법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개념을 앞에 먼저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강론에 가서는 그 개별적인 범죄의 행위 형태를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별적인 강론에서 개별적인 범죄 행위 형태하고 형별을 규정하는데 여기에 공통되는 개념들은 이 총론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총론이라는 개념들의 모임과 또 구체적 사실에 적용되는 강론들의 체계를 분리해서 규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법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은 판덱텐식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역사학파의 관점이 오늘날 판덱텐식 법체계를 형성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